정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전북대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읍의 한 폐허망 재활용 시설에서 큰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지만 약 1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중학교 34개를 하나로 통폐합해 거점형 학교를 만드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교원단체들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단체 협약 갱신 요구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학교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전북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 단체 사직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에 경증 환자는 진료가 제한되거나 늦을 수 있으니 다른 병원을 이용하길 바란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전공의 189명 가운데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진료 지연과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글이 병원 입구마다 붙어 있습니다. 멀리서 전북대병원을 찾아온 환자와 보호자들은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마음이 착잡하죠. 착잡하지. 진료 같은 거 못 보고 그러면은 먼 데서 올라오는데. 마음도 철렁했지만은 병원 측에서 그것은 좀 환자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들지. 전북대병원은 수술실은 중증 환자 위주로 40% 정도 가동되고 외래 진료는 날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문의가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를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문의 중심으로 질병진료 체계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지침을 주는 대로 저희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의사 집단 행동에 대응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합니다. 비상진료 체계로 대응을 한다 그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단과 방법은 정당하지 못하다, 대응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공공병원에 있는 의사든 그런 분들을 이동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다른 현장에서 그러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사직이 특정 병원만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며 이해를 바랐지만 일부 전공의들의 집단 의료 중단 소식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진료 차질을 우려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읍의 한 폐어망 재활용 시설에서 큰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때 심한 연기와 함께 불이 번지면서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지만 약 1시간 만에 해제되기도 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쉼없이 솟구칩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대는 가운데 검은 연기가 거세게 피어오릅니다. 폐허망을 세척하고 재활용하는 정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난 건 20일 새벽 5시쯤. 5시 안에 꼭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막 도는 데가 불이 여가 환해져갖고 연기가 이렇게 막 불 났더라고.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30여 분 만에 관할 소방 인력과 장비가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소방 인력 140여 명과 장비 30여 대가 동원되면서 1시간 10여 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초기 진화를 끝낸 지 3시간여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산불 정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물은 뼈대만 남은 채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창고와 작업동에 쌓아둔 폐기 물량은 무려 300톤 분량으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사이 불은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창고 2개 동과 작업동 등 1068제곱미터를 태운 뒤 약 5시간 만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잠을 자던 중에 집게차 인근에서 화염이 발생한 것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였고요. 건물 4개 동 중에 3개 동이 최선기 화재 상태로 연소가 되었고,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한때 심한 연기가 발생하면서 정읍 시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중학교 서너 개를 하나로 통폐합해 거점형 학교를 만드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시범 사업으로 남원 서부권 4개 중학교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수와 진안, 순창 등 3개 지역에서도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점형 학교는 그동안 같은 면에 있는 학교를 1대1로 통합해온 그동안의 방식과 달리 면 경계를 넘어서는 학교들을 대단위로 묶는 것입니다. 전북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학생 수 급감에 대응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교원단체들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단체 협약 갱신 요구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도내 4개 교원단체는 2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기존의 단체 협약에서 70개 조항을 수정하자고 한 것은 교육 현장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학교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번 요구안은 교사들의 자율권 침해와 교사 참여 배제, 권위적인 학교 문화 부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복형 정읍시 의원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윤준병 예비후보가 홍보하는 정읍시 예산 확보 성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20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정읍시 국도비 관련 예산을 살펴본 결과 윤 후보 측에서 홍보하는 예산 확보 금액과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후보의 의정 보고서에 있는 신태인읍 1650세대 도시가스 공급 확정 내용은 정읍시에서 추진한 내용이고 세대수 역시 늘려서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부면 개보 배수관문 철거와 대체교량 설치 사업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윤 후보에게 요구했습니다. 예비 후보는 SNS상에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정읍 시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할 사과하는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윤 예비후보는 유성엽 예비후보에게 시의원 뒤에 숨어 홍보물에 적시한 허위사실 유포를 회피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정읍고창 국도비 예산 증가액 산출 근거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사상 최악의 비호감 총선으로 전개되면서 전북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북 의석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한 석 줄이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원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견고한 곳이지만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피로도 역시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 세대 교체는커녕 중진 출신과 현역 사이에서의 선택지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는데요. 정치 신인을 육성하기보다는 민주당 위주의 전북 정치판이 일종의 카르텔로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정치 기반이 약한 정치 신인들은 정책 공약 개발이나 지역에 대한 비전 대신 여당에 대한 혐오와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 2가지 키워드로만 선거운동을 벌이는 모습이라는데요. 아울러 전북 소외에 대한 불만과 보수 정당의 비빌 언덕도 없는 현실이
특정 정당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미국 워싱턴 주의회와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 주의회 의사당을 방문한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과 김만기 부의장 등은 데니 핵 상원의장과 크리스 길던 상원의원 등을 만나 두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우호 협력에 따라 두 의회는 의회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환경과 농업, 문화, 건설 등의 분야에서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주의회는 곧바로 상원의회에 전북자치도와 우호 협력 결의안을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고 도의회는 전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가 필리핀 한인단체와 연계해 국내 체육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는 정광선 회장이 지난주 필리핀을 방문해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제필리핀 대한체육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체육 문화 교류를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에는 마닐라와 보라카이 등 9개 지역 한인회와 지회 소속 3만 5천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파업이 현실이 됐습니다. 특히 중환자를 치료하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고발이나 의사면허 박탈 등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가동되는 비상진료 체계는 앞으로 2-3주 정도가 그 마지노선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공의 비중이 높은 상급 종합병원의 부담이 아주 큰데요. 네, 이번엔 의사들이 아예 사직서를 제출한 터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더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정부와 의료계가 극단의 대치를 멈추고 우선 국민들의 필수 의료부터 챙기는 양보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촌 일손 부족 등 농산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진청은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과 농촌 활력화, 국제기술 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기계화가 미흡한 반농업을 중심으로 농작업의 모든 과정을 기계화할 방침입니다. 또 농업 분야 로봇 상용화를 위해 과수원에 특화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를 지원하고 로봇팔 제어 기술 연구와 국산 로봇 착유기 농가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가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참여한 농가나 법인은 공공비축 및 추가 배정과 두류 매입 비축, 식량 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사업 가점 부여와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희망자는 오는 5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농협과 예수병원이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 왕진버스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농협과 예수병원은 20일 농촌 왕진버스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고령 취약 농업인을 찾아가 의료 진료와 구강검진, 검안, 돋보기 등 의료 서비스와 의료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전북농협은 예수병원 이외에도 원광대 한방병원, 전주 대자인병원과 함께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합니다.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올해 김제시 귀농 기촌 기본교육 개강식이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장목별 용농기술과 판로 구축, 마케팅 교육 등 농업 경영 전반에 대한 32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